아직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보호는 늘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실히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한 현자가 남긴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2026년 조용히 아무런 경고 없이 그 보호가 사라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깨어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낮은 진동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공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이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같은 진동을 느끼는 이들이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 흐름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의식을 지키는 작은 서약과도 같다. 오래전 이름조차 기록에 남지 않은 한 중국의 현자가 있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군중 앞에서 예언을 외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산과 산 사이, 안개가 가장 짙은 곳에서 하늘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찰하던 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 나라가 오래도록 보호받는 이유는 군대도 제도도 아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마음 상태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현자는 여러 나라를 보았다고 한다. 어떤 나라는 빠르게 번성했지만 내부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어떤 나라는 가난했지만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유독 한 땅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로 한반도의 남쪽,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그곳이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이 땅은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켜져 왔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균형이 더 중요했기에 하늘은 수없이 개입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보호는 영원하지 않다. 보호는 자각이 지속될 때만 허락되는 은총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보호가 사라진다는 것은 파괴가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험이 시작된다는 의미에 가깝다. 아이의 손을 놓는 부모처럼 하늘은 때로 일부러 한 걸음 물러난다. 2026년이라는 시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해는 어떤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균형이 해제되는 해로 묘사된다. 그동안 막아주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며 각 개인과 사회의 진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 이 현자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강한 불빛 아래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땅. 그 빛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고통일 수 있다. 외면해왔던 두려움, 분노, 공허, 방향 상실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서 동시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불길한 말로 오해한다. 그러나 현자의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다. 보호가 사라질 때 깨어있는 자는 비로소 자신이 보호였음을 깨닫는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어떤 제도도, 어떤 권위도, 어떤 외부의 힘도 당신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내면이 곧 방패가 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것은 두려움의 예언이 아니다. 이것은 성숙의 예언이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맹목에서 자각으로, 집단적 무의식에서 집단적 각성으로 넘어가는 문턱. 지금 한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 방향을 잃은 듯한 공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안쪽에서 흔들리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은 이미 보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사람들의 내면이다. 그래서 이 변화는 뉴스로 오지 않고 경고음으로 울리지도 않으며
눈에 띄는 사건으로 시작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어떤 이들의 감정과 생각의 깊은 곳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국의 그 현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하늘의 변화는 먼저 민감한 마음에 닿고 둔한 의식에는 마지막까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각성을 경험한다. 하지만 신호는 항상 선택을 동반한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 단단해질 것인가? 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하늘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늘을 자신의 안에서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먼저 느끼고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보호가 사라진 이후 무엇이 남는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보호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반면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이전과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차이는 지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깊이와 방향의 차이다. 현자는 이를 내면의 귀라고 불렀다. 듣기 위해 존재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닫혀버리는 감각. 보호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외부의 질서가 많은 것을 대신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보호가 약해질수록 그 공백은 즉시 드러난다. 누군가는 그 공백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분노로 채우려 하며 누군가는 더 큰 소음과 자극 속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공백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현상들,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 갑작스러운 삶의 방향 전환, 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 이 모든 것은 외부 원인이 아니라 내부 보호가 줄어들며 생긴 자각의 틈일 수 있다. 현자는 특히 이렇게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혼란이 아니라 혼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왜일까?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아이를 영원히 품에 안고 살 수 없듯 하늘도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보호가 사라졌다고 느끼며 세상을 원망하는 길. 다른 하나는 보호가 사라졌기에 자신이 보호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길. 현자는 후자를 새로운 수호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줄 알고 두려움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각성의 초기 증상이다. 불편함은 변화의 문 앞에 섰다는 신호다.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의식이 이미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그 상태에서는 보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충격으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은 누가 무너질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누가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년을 앞둔 지금, 하늘은 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 책임을 준비시키고 있다. 외부가 더 이상 대신 정리해주지 않는 시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시대. 보이지 않는 보호는 다른 형태로 다시 생겨난다. 위에서 내려오는 보호가 아니라 아래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보호. 그래서 이 예언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다. 이동이다. 의존에서 자각으로, 외부의 신뢰에서 내부의 신뢰로 이동하는 과정.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가슴이 서늘해졌다면,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공명이 느껴졌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이동을 시작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왜 하필 중국의 현자가 이 흐름을 보았는가? 왜 이 예언은 한국을 특정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보호가 완전히 사라진 뒤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가? 그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열리기 시작한다. 중국의 그 현자는 많은 나라를 보았지만 유독 한반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땅은 끝을 막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환을 견디기 위해 선택된 땅이다. 이 말은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언을 들을 때 항상 파괴와 몰락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자가 말한 것은 멸망이 아니라 의식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한국을 경계에 선 땅이라고 불렀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집단과 개인, 속도와 침묵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공존하는 공간. 이런 땅은 늘 불안정해 보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하늘의 흐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진동을 느끼는 곳이 된다. 현자는 말했다. 균형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보호는 강하지만 시험 또한 빠르게 온다. 한국은 오랫동안 버텨야 하는 나라였다. 눈에 보이는 역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그랬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현자는 이를 집단적 인내의 공덕이라 불렀다. 말없이 참고 개인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며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 이것은 보호를 불러오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의식을 눌러두는 무게이기도 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땅에 긴 보호를 허락했지만 영원한 보호는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호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이 균형이 전환되는 경계선이다. 이때부터 한국은 버텨온 나라에서 깨어나는 나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이동은 외부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선언하지도 않고 어떤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느리게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택 속에서 진행된다. 현자는 특히 집단의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무의식적 선택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보호가 사라질 때 문제는 위에서 터지지 않는다. 아래에서부터 드러난다. 사람들의 감정, 관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속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긴다. 그러나 이 균열은 붕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기 위한 틈이다. 현자는 한국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은 땅이라 불렀다. 강한 집중력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그만큼 깊은 소진, 높은 기준과 성취,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공허. 보호가 있을 때는 이 공허가 잘 느껴지지 않았다. 늘 다음 목표가 있었고 늘 더 빨리 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가 약해질수록 속도를 유지하던 힘도 함께 약해진다. 이때 사람들은 멈춰 서게 된다. 그리고 묻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 삶은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이 늘어날수록 집단의식은 새로운 단계로 이동한다. 현자는 이를 외부 성공의 시대가 끝나고 내부 진실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라 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의 한국은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현자는 마지막 기록에서 이렇게 남겼다. 이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은 희망이다. 보호가 사라진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장했음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시작된 의식의 전환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치 작은 파동이 멀리까지 번져가듯.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다. 중국의 그 현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보호가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택을 운명이나 구조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 이후의 시대에는 그 어떤 변명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선택은 곧 결과가 되고 내면의 상태는 삶의 현실로 드러난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기도 하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더 이상 모두가 그러니까 라는 이유로 삶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보호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어떤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언이 결국 희망의 메시지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마지막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보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폭발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조용한 아침처럼 찾아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날을 지나며 막연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 더 이상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느낌. 세상이 조금 더 차갑고 동시에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느낌. 현자는 말했다. 진짜 보호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그래서 2026년 이후의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강함을 배우게 된다. 소리 없는 강함, 보여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 이 변화는 영웅 몇 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불안한 순간에 조금 더 숨을 고르는 선택,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에 휩쓸리기보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보호막을 만든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이 예언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더 깊은 연대와 더 성숙한 공동체로 향하는 문이다. 2026년은 끝이 아니다. 의존의 시대가 끝나고 자각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다. 하늘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우리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된다. 우리가 찾던 빛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영상이 끝난 후 세상은 똑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변화 하나면 충분하다. 과거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보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보호. 현자는 이를 의식의 그물망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이 중심을 지키면 그 파동은 주변으로 번진다. 10사람이 깨어 있으면 100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아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무작위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남겼다. 보호가 사라진 뒤 하나의 깨어있음은 언제나 다음 깨어있음을 부른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호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의식, 연결,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빛.